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의 명문 사립초등학교인 영훈초등학교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영훈초등학교에 온 이유는 이번에 영훈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우리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말고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초등학교에 이번에 입학시킨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 걱정도 많으시고 또 설레이시도 할 거예요. 또 통신문들 내고 준비물 준비하시랴 요즘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연장에서 뵙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신 분도 간혹 계실 테고 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입학할 때의 아이들을 위한 팁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좀 엑기스만 좀 이렇게 녹여봤습니다. 아이들 목 가눌 때 기억나세요? 목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웠을 때 그때가 까마득하니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엄청난 미라클이죠. 사실 목화대가 목을 들었다 이걸로 박수치고, 그리고 목 안 걷던 애가 이제 살짝 일어나서 0.5초 서 있는 것도 이제 온친지한테 전화할 정도로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다 보내시고 이제 초등에 입문을 했어요. 똑같은 심정이실 것 같아요. 대견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고, 거기다 통신문 막 쏟아지고 있고 준비를 해도 끝이 없고 정신이 없을 거면 지금 3일 차니까 얼마나 정신 없어요. 1학년 학부모님은 1학년이고 2학년 학부모님은 2학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정신없을 거예요. 애들도 정신없고, 정신없고, 기대도 되고, 재미있으면서도 정신없고, 그런 거죠. 이렇게 왕관도 쓰고 막 애들 들어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잘 해나갈지, 애들하고 사이는 좋을지, 왕따를 당하진 않을지, 공부는 잘 해낼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어떤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 초등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가 지금 첫 직장을 가는 그 시점에 입사 시점 환영에 학부모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 회사에서 잘 생존하는 게 1번이에요. 생존을 안 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겠어요? 적응과 생존이 1번입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 너무 긴장하고 조급해서 빨리 어떻게 공부를 시키겠다는 생각보다 이 학교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영훈인답게 만들까,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어머님들도 편하시고 애들도 잘 적응할 거예요. 차도 웜업을 다 해놓고 레이싱을 해야지 웜업 안 하고 가면 더 빨리 못 달립니다. 그 웜업의 시기가 3월이라고 생각해요. 건사가 쉬운 것 같지만 아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수업 준비물이 이제 학급마다, 학년마다 조금씩 또 다르거든요. 또 어떤 학급에서는 준비하라고 한 걸 어떤 학급은 안 필요하고, 또 어떤 학급은 안 필요한 게 우리 반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학급 준비물을 센스 있는 친척이 선물도 해줘. 막 3세트씩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우리 반만 더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물이 오늘 다 보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불쑥 언제 또 나타나요. 그리고 1학년은 조작 활동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물이 많고, 또 선생님이 뭔가 더 잘하려고 하면 준비물이 계속 생겨요. 창의적 준비물을 하고 싶잖아요. 그냥 색칠만 계속하면 손이 안 갑니다. 선생님도 편하고 애들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편하고 부모님도 편해. 색칠 세트만 보내면 되니까. 색연필, 크레파, 사인펜 보내면 그걸로 다 해결하는데, 창의적으로 뭘 하고 싶다. 나무 껍질도 붙이고 사포도 붙이고, 그럼 그게 다
엄마의 할 일이야. 귀찮아. 그래서 귀찮을 때마다 우리의 교육 수준이 높구나. 야, 다른 데는 다 색칠만 계속 할 텐데 우리는 껍질도 붙이네 하면서 좀 하시면 좀 그래. 그나마 어차피 준비할 거 행복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준비물 준비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첫인상이잖아요. 그 모든 친구가 얘를 몰라. 코에 대해서 뭘로 평가하겠어요? 준비물 안 가져온 애로 평가하겠죠. 준비물 가져온 애와 안 가져온 애로밖에 없어. 평가 기준이 초반에는. 뭐 애가 뭐 시험을 봐갖고 선생님이 누구는 뭐 몇 점이야 뭐 이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6학년 내내 뭐 그렇게 얘가 적어요. 주로 자꾸 거론되는 이슈는 준비물 이슈. 준비물이 오늘 세팅이 돼야 수업이 되니까.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준비물이 좀 중요하다. 통신문도 또 중요해요. 통신문을 드려도 어머니는 꼼꼼한데 애가 안 꼼꼼해요. 그래서 준비물을 분명히 선생님은 같이 통신 줬는데 애는 없대. 안 왔어. 빠뜨려. 나중에 알아. 딴 엄마가 알려줘.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애가 안 가져오면 부모님이 참 관심이 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초임교사 때는. 지나보고 나도 애를 낳아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 나는 정말 완벽하게 했는데 애가 다 누명을 씌워. 옛날에 일기도 썼잖아요. 일기에 와이프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큰 소리 치며 싸웠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싸웠거든 우리는. 근데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면 싸운 줄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해. 억울하게 만들어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통신문 잘 보고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뭐 낼 게 많습니다. 방과 후 신청도 언제까지 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 동의서도 내야 되고 낼 게 많은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신문이 많으니까 뭔가 하나가 완벽하게 거쳐야 걔가 이제 철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거쳤잖아요. 그러면 웨이팅하는 서류가 계속 생겨. 그러면 얘는 누가 안 냈지? 또 이렇게 태그 붙이고 얘는 또 누가 안 냈지? 그 각각의 통신문마다 안 낸 애를 파악한 후 그 아이가 낼 때까지 완결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빨리 내는 애가 어느 순간 이뻐 보여요.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했고 통신문만 바로 통한데 딱 내네. 걔는 이뻐요. 왜냐면 그래야 빨리빨리 일이 없어지고 다른 것도 할 게 많고 뭐 입력도 해야 되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별거 아닌 통신문 걷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니까 그냥 뭐 편하게 들으세요. 이런 거 갖고 진짜 뭐 통신문 저런 거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진짜 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물건 아이들이 또 이제 잃어버리죠. 초1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엄마가 디펜스를 다 해야 돼요. 연필 한 개 한 개, 지우개 한 개 한 개, 불 뚜껑, 불 몸체 다 분리해서 이름을 다 붙이면 잃어버려도 애가 띡 보고 찾아줘요. 친구가 영훈아 너 거잖아 해서 주는데 이름이 없으면 이름 없는 애가 막 돌아다녀요. 풀 뚜껑은 돌아다니고 풀 몸체도 애는 나는 분명히 뚜껑과 몸체가 있는 게 내 거지 뚜껑 없는 건 내 게 아니야. 그래서 우겨요. 내 게 아니래. 지자리에 있는데도 난 뚜껑이 있는 게 내 거야. 계속 우겨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풀들이 뚜껑 없는 주인 없는 풀이 한 10여 개가 되고 잃어버린 애가 10여 명이야. 되게 미스터리한 사건이 계속 벌어져요. 준비물을 또 나를 찾아가세요 해도 또 안 찾아가. 애들이 나의 생각에 그 원래 오리지널 모습이 아니면 안 찾아가요. 무조건 이름이 있으면 빼박이잖아. 이름 써놔야 돼요. 청결이죠. 청결. 이제 요것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엄마가 정말 단정하게 빳빳하게 뒤에 쫙 묶고 잔머리 안 생기게 핀 다 꽂았는데 하교하면 다른 애가 돼 있잖아요. 여기 다 풀려 있고 되게 이왕같이 이렇게 막 잔머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그러면 이제 다른 어머니나 선생님 볼 때 너무 좀 관리를 안 해주시네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분명히 등교시킬 때는 거의 승무원 수준으로 해갖고 보냈는데 하교할 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감안하고요. 대부분 아이들한테 지적받는 청결은 좀 더러운 짓 할 때.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요. 아이들이 이제 구강기로부터 멀어지긴 했지만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대부분 이제 조작기 애들은 이제 손으로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입으로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구강기 때 많이 입으로 이렇게 조작 활동을 하게끔 하면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전문가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입으로 연필을 빨고 지우개도 빨고 빨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싫어하는 애들이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코에도 넣었다가 살짝 심심하면은 코가 가려우면은 코 긁는 데 썼다가 호기심을 충족도 했다가 막 테이스팅도 하고 막 다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하는데 더 어나더 레벨은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달관하고 애들을 웃기면서 그 하늘 위에 있는 신선 같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탑이에요. 키우려면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청결하게 할 수 없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애가 되면 돼. 물론 피해주면 안 되겠죠. 넣었던 걸 남한테 묻히는 거, 이거는 안 돼요. 내 수준에서 뭐 하든 거 해도 애들한테 재미를 주고 어나더 레벨로 그 위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괜찮고 이렇게 해서 애들 인기 많은 애들도 있어요. 요 어나더 레벨 신선 같은 애들은 인기가 많아요. 성적이 바닥이라도 인기가 많고 다 그래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봤을 때 자신감 있는 사람 만나면 여자든 남자든 조금 더 매력 포인트가 올라가죠. 제가 뭐가 있는 건가? 하잖아요. 애들도 똑같아요. 거기 흔들리지 않잖아요. 애들이 좋아합니다. 네, 좋아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잘 알려는 줘야지. 애들이 싫어하는 행동에 알려는 줘야 되는데 그걸로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그러면은 이제 주눅이 들겠죠.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가 너무 수직적인 관계에 거의 충성맨처럼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럼 그 애는 친구한테도 충성맨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셔닝이 절대 복종 포지션이기 때문에 친구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절대 복종 포지션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한테도 너무 이렇게 안 되는 선이 없는 애는 친구한테도 안 되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타 학생은 폭력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구들과의 관계의 표본이라 어떤 연락이 왔으면 그 친구가 어떤 놈일까를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의 상대였던 내가 우리 아이와 어떤 인터랙션 했는지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죠. 그래서 청결 부분을 잘만 하면은 그래도 아이들한테 큰 어떤 무시당하거나 그런 이슈는 안 생긴다. 다 젓가락 먹는 애들은 숟가락 먹는다고 놀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신선 이런 애들은 또 상관없어. 숟가락 뭐 왼손으로 먹었다 오른손으로 먹었다 난 숟가락으로 먹는다 막 이렇게 이런 애들은 적이 없어요. 진짜 신선 같은 애들 괜찮아요.